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공약도 아닌데 뭐 무시해도 되잖아요. 공약하고도 안 지킨 사람도 있던데. 예. 자, 오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세상에 왜 건드리면 안 되는 세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처음 듣는데요? 못 들었어요? 네. 3명 있어요. 네. 손석희, 김재동,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나는 한 사람이라도 이철이 그럴 줄 알았네. 3명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명만 찍어서, 예. 때린 데만 계속 때린 자리. 그래서 이게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 예. 혼나는구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중에 대표 선수 하나 골라가지고 바로 때린 자리를 계속 때려줘서 나쁜 짓 하면 혼나는구나. 행위에 예. 책임이 따른다.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죠. 네. 시종 유쾌한 분위기로 가겠습니다만 딱 한 번 제가 진지한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한번 해주시죠. 많이 오셨으니까. 이게 재미없는데. 짧게 하시죠. 하여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쉬는 시간 비슷한데 보니까 우리 이철희 소장님 준비 좀 하시라고. 저도 진짜 궁금한데 이 중에 성남 시민인 분하고 아닌 분하고 손 한 번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자, 우리 성남 시민 손 들어보세요. 자, 아닌 분. 한 2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남 시민 한 3분의 1 정도?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시장이니까 동원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드린 거예요. 무슨 질문이든 좋습니다. 해시태그 하시고요. 이재명 토콘 이렇게 해서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좀 전달도 하겠고요. 여기 위에 올라와 계신 분들한테는 특전으로 제 귀에 들리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파가 많이 늘었네요. 이쪽 우파. 그렇죠. 좌우 균형이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자, 이게 워낙 많은 건데 이게 순서는 그래도 대충 제가 지켜야 되니까 첫 번째 주최 측에서 준비한 주제는 오직 민주주의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일단 종북 논란을 좀 피해야 되고요. 체제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좀 더 깊이 보면 소위 인본주의 사상에 맞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그러면 참 생각은 다양하지만 저는 원리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우리 사회 질서 유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민주적일 때 그야말로 그 사회의 모든 자원들이 정말 국민 구성원 개개인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배분되고 행사될 때 그 사회가 진짜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제가 변호사로 법학을 배울 때부터 그냥 교과서 속에서 배웠지만 이게 진짜로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면 정말로 세상이 살만한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직 민주주의 괜찮죠? 오직 민주주의. 요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죠? 그렇죠. 오늘 유가족 분들도 와 계시고요. 사실 이제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그분들의 가족들 와 계신고 또 유민 아빠도 한 분 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악수를 한번 못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이분 저분 하시는데 이분 양보하시는 바람에 유민 아빠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이번 메르스 이런 문제도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파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국민의 권익,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도 재벌들 또는 뭐 이분들 영업하기 좋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맞바꾼 거거든요. 소위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가 후퇴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도 너 시체팔이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가 퇴행했다. 이런 걸 보여주죠. 아까 제가 시장실에 가보니까 시장실이 완전히 온전하게 오픈되어 있다면서요? 네. 아까 왜 다들 안 오셨어요? 너무 복잡해서 못 오셨구나. 네. 꼬맹이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네. 꼬맹이들은 일부러 제가 유인책을 만들어 놨죠. 네.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시청도 보면, 네, 뭐, 세발 자전거도 있고요. 놀기 좋게 놨어요. 여름, 지금 8월 30일 지나서 그런데, 이 풀장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애들 놀 수 있게 해놓고, 시장실도 제가, 여기 애들 오면 놀기 좋게, 장난감도 갖다 놓고, 꿰고 있는데, 제가 이게 사실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뭐냐, 대개는 되게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아까, 그 시장 의자에 앉아서 사진 한번 찍으랬더니 어떻게 그런 데를 안 씁니까? 이러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인 건 알죠. 아는데 그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우리가 뽑은 왕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시장이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네. 제가 초등학생들도 3학년은 시청 투어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3학년 교과 과정에 그게 있거든요. 네. 지역사회 발효얼기인가 뭐 내고장 발효얼기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자료 다 준비해놓고 오전 한번 싹 투어하면 그 과정을 다 끝낼 수 있게. 근데 그 과정 중에 시장실을 들르게 해놨죠. 시장실에 들르면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그거예요. 3학년들인데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90% 이상이 박근혜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름은 지 똑똑하다고 한 얘기예요. 대통령 이렇게 말 안 하고 박근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종이네? 이러면 애들이 별로 감각이 없어요. 너 엄마 아빠도 종이네? 이렇게 하면 애들이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죠.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죠. 그래 애들이 진짜 확 바뀌는 게 느껴요. 그래요? 네. 네. 시민이 시장이다.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어요? 국민이 대통령이다. 떠오르죠? 예, 그분도 떠오르죠? 예. 비슷한가요? 무슨 말씀 우리 하세요? 그분이 누군데요? 아니, 제가 너무, 그래도, 박모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네, 박모. 왜 이러십니까? 그럼 노모 얘기하시면. 노모 얘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요새 너무 전투 모드라서. 네. 여전히 좀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뭘 걱정하는지는 아시죠? 예. 요즘 뭐, 모든 화력이 이재명으로 지금, 타겟이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국정감사도 또 있잖아요. 네. 걱정 안 되세요? 기회죠. 그것도 기회예요? 네. 정말 이런 것도 기회인데요. 그거 아니면 제가 방송에 나갈 일이 뭐 있겠어요? 예? 좋은 거 절대 안 써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죠. 기회고 사실 일부러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일부러 만드는 측면도 있고 찬스다. 좋은 자세입니까? 예. 제가 서울시에 있는 교통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에 제가 저녁에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요. 시사 프로를 합니다. 들어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를 제가 한 2번 했습니다. 그죠? 한 번 전화로 한 번 나오셔서 했는데, 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버티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박원순 시장도 나오고요. 여야의 뭐, 대표도 나오고, 안철수 전 대표도 나오고, 좀 세다고 하는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저희가 라디오를 할 때 보면 문자 게시판에 댓글을, 컴퓨터 같은 댓글을 봤거든요. 그럼 제가 샵 0951로 문자 주십시오라고 하면 문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연 1등이었어요. 정말 1등이었습니다. 예. 우리 PD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작업 세력이 있다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일치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하는 편이고요. 복지국가 잘된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높아서 복지국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복지가 부족하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낮아서 안 된 거냐? 결론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 그래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논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문제는 정치다. 정치의 수준이 국민들 수준보다 낮아서 문제인 거지 국민의 수준이 문제된 거는 전혀 없다. 전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도 약간의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음모. 예. 여하튼 국민들한테 자꾸 그런 걸 주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치는 나쁜 거. 정치 관심 가진 사람 이상한 사람. 예. 정치는 나쁜 놈들이 하는 거야. 예. 관심 갖지 마세요. 이래놓고는 거기서 다 해먹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일부러 정치는 무관심을 자꾸 만드는데.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정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건데. 아니, 싸워야지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하고 이쪽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 의견이 다르면 열심히 조정을 하는데 안 되면 결국은 싸워서라도 어떻게 관철하려고 하는 게 정치인데 싸우면 나쁜 거다고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거 안 싸우면 뭘 할 겁니까? 그럼 밀실에서 야합하나 맨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주입을 하니까 정치에 실망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전투적으로 해야죠. 악착같이 죽으라고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네. 저는 손가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2014년 선거 때, 작년 선거 때 캠프 명칭이요. 손가락 캠프였습니다. 손가락을 써라. 말 필요 없다. 오로지 손가락으로. 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꽤 덕봤죠. 타고난 전투력이세요? 아니죠. 만들어진 전투력이죠? 저는 원래 되게 내성적이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네! 정말로.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되게, 대학 저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공장을 다니고 이럴 때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많이 변했죠. 그러다가 이제, 소위 이제 인권운동, 또 시민운동 하면서 매우 전투적으로 변했는데, 너무 전투적이 되다 보니까, 어제 마누라한테 너무 전투적이라 가지고. 그래요? 제가 지금 혼나고 있어요. 집사람한테. 큰일 날 일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근데 자, 승남 씨가 워낙 뭐 잘하는 게 많으니까 다 얘기하면 자랑질 같고, 그런데 꼭 하나는 제가 이거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걸 다뤘던 주제인데, 공공산후조리원? 네. 그거 괜찮은 거 있잖아요. 저 방송할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네. 근데 묘하게 복지부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대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세상에 이제 아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폭발하는데, 성남이 하고 있는 각종 무상 복지, 복지 정책, 공공복지 정책이 당연히 무상이죠. 그죠? 돈 내는 게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근데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거죠. 뭐 제가 일부러 만든 측면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오늘 뭐 홍준표 지사께서 골프 대회 하신다고 아까 우리 마산인가 창원에서 오신 분이 그러시던데 그분의 이제 무상급식 취소 그 논쟁에 맞물려 가지고 이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논쟁거리가 됐고, 제가 복지부면은 칭찬하고 하라고 그러고 다른 자치단체로 해라고 권장해야 될 일인데, 다른 데서 못하는 게 왜 성남에서 하냐. 이런 황당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지방자치 말로 합니까? 그냥 임명해버리지. 예. 근데 그 말과 예를 들면 내년부터 하는 이제 그 무상교복, 중학생, 이제 교복을 주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지금 거부할 것 같아요. 또 청년배당 뭐 이런 것도 거부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지방자치, 이거 말로 하냐. 이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하나 썼는데, 공사비 있잖아요. 건설 공사를 비싸게 주라고 지금 지시가 떨어졌어요. 아니, 왜, 예를 들어 어린이집 40억이면 짓는데, 굳이 8% 더 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한 3, 4억 더 주고 계약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어디서요? 행자부 조세. 행자부. 자치부에서. 앞으로는 표준 품셈으로 계산해서 발주해라. 실적 공사비를 하지 마라. 비싸게 발주해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국에서 중앙, 지방 정부 공기업 등등 해가지고 아마 연간 추가 지출되는 게 아마 1조 원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공사비가 다 비싸지니까요. 그 황당한.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네?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라 그랬어요?
여기 몇 달 됐고 이제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하나 나갔는데 예. 저희가 기획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왜 똑같은 돈으로 더 싸게 잘 지을 수 있는데 왜 비싸게 계약하라고 강요합니까? 뭐 저거들 뭐 하든지 주방정부 뭐 하든지 그 지방자치 침해다. 예. 왜 돈을 뺏으려고 그러세요? 나 지금 절약해가지고 잘 쓰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복리, 생명과 안전 이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의 돈벌이를 위해서 복무한다. 그게 우리나라의 진짜 실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저 지지가 화도 황당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진짜. 근데 강제로 해요. 근데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그 황당한 짓을 이 안 보이는 것도 하지만 보이는 거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4대강 아니에요. 문화를 하겠다고 문경에서 오신 분 계시죠. 아까 예천에서 오신 분 계시던데. 아니 문경 세제를 왜 배로 넘습니까? 문경 세제를 배로 통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운하 할 때 위로 넘을 것이냐, 터널을 뚫을 것이냐. 이거 한참 논쟁했잖아요. 결국은 포기하긴 했지만 4대강이라는 이름으로 20몇 조 날려버렸죠. 그 돈이면 사실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하고도 남죠. 예, 그게 대중들이 막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는데 뭐 자원외교 100억짜리 막 1조 주고 사가지고 9,900억 날리고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방위비리,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예를 들면 총에 뚫리는 방탄복. 그거 있잖아요. 총알이 안 나고 폭발하는 자동소총. 또 있어요. 채공 시간 37분짜리 전투 헬기. 1시간을 못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헬기를 차에 싣고 다녀야 돼. 전투를 하려면. 이게 수천억씩 국민 세금 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죠. 예, 이게 제대로만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성남시 살림이 이제 일반 회계가 1조 6천억인데요. 제가 한 500억 정도를 1년에 현금으로 마련해서 딴 거 해보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시민운동을 했으니까. 나름 좀 안답시고. 근데 이게 딱 일이 터지니까 모라토리엄, 그래서 뭐 빚이 막 7,285억 이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걸 한 5, 6년 정도 되면 갚을 줄 알았는데 딱 3년 6개월 만에 갚고 끝냈거든요. 1년에 1,500억씩 현금을 만들어서 갚았다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국가 살림이 380조 정도 되는데 최소한 10% 이상의 낭비 요인이 있을 거다. 10%. 그것만 아끼면 30몇 조 원 생기는 거죠.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다가 대기업들한테 1년에 한 8조 원씩 9조 원 가까이 네. 감세해 줬잖아요. 네. 그렇다고 기본적인 세금을 제대로 받았냐? 그것도 아니죠. 아주 낮게 받는데 그것도 감세 또 해줬고. 이런 것만 정상적으로 하면 10조 원 이상 만들어낼 거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이상한 비리니 무슨 4대강이 이런 이상한 짓.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강제로 실적 단가가 아니고 표준 품셈으로 해서 한 7, 8% 비싸게 공사하게 해가지고 세는 돈.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통제하면 1년 내에 저는 일반 회계 국가 예산 10%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바뀌겠어요? 이분 어디로 보내고 싶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깝죠. 그거 뒤에 아까 그 편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한민국 최초 청년 배당 기대합니다 그러셨는데 청년 배당이 뭐예요? 뭐 배당금 줍니까? 배당금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자산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뭐 채광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물고기도 사실 그냥 사는 거니까. 네, 그런 공공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나누게 하자.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청년한테도 좀 주자 그러면. 그래서 많이는 안 되겠지만 저희는 청년들이 자기 개발하는 데 필요한, 워낙 청년들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청년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한번 지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중인 거군요. 네. 예, 내년에 기도하셔도 하려고 생각하고 되겠습니다. 있는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자, 저희가 지금 영상을 짧게 한 5개를 준비했는데 어떤 정도의 영상이냐면 이재명 시장을 좀 탈탈 털어보는 겁니다. 이거 왜 탈탈 이러세요? 털 겁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요것만큼은 빼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요건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좀 재밌게 하느냐 하면 제가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영상을 보고 드릴 건데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이재명 하면 여러분 왜라고 한번 외쳐 주십시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이재명! 들렸어요? 그쵸. 잘 안 들린대. 이재명!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가 어려운 부담- 질문을 좀 드려서, 박사를 한번 내볼까. 자, 우리 영상을 볼 때 저희가 좀 일어나서 약간 옆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또 뭐 시야가 가릴 것 웃는 같은데. 이유가 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뭐가 기가 막힌데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답변을 줄 시간을 준다고 분명히 강기현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 왜 실실 쪼개십니까? 진짜 웃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번 웃어주려고 작정을 하고 갔어요. 예. 이 국회라고 하는 데가 진짜 중요한 곳이잖아요. 국민을 대표하고. 그냥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데 실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기 집단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막 자기 얘기해놓고는 질문 답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대답하라고 하면 됐어.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이건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나한테도 그러면 내가 한번 대응을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왔어요.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그런데 마침 저분이 막 흥분을 하시더니 강모 의원하고 막 흥분하시더니 막 도를 막 넘더라고요. 원래 상대가 도를 넘을 때가 우리한테 기회죠. 그래서 막 넘어오길래 제가 너무 웃었어요. 많이 안 웃었어요. 딱 이러고 말하는데 요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따가지고 종편에서 가장 야비한 장면이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해가지고는 맨날 며칠을 백드롭에다 걸어놓고 막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죽일 놈이 됐는데 역시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그때 한번 쪼갠 게 아니라 한번 웃어줬는데 결국은 잘 웃었다고 나중에 우리 편한테는 칭찬받았어요. 처음에는 욕 되게 먹었어요. 국회에서 웃을 수가 있냐. 근데 국회에서도 웃기면 웃어야죠. 앞으로 또 웃으려고 그랬는데 좀 며칠 있다가 또 불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설마 이런 무식한 짓 안 하겠죠. 왜 실실 쪼개고 그래요? 그럼 또 그러려 그러죠.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려 그러죠. 나 아까 저 영상에서 나온 저분 아직 국회의원이신 것 같던데? 그럴걸요? 또 만나시겠네요? 같은 행안이라서 만날 겁니다. 또 만나시겠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거기 앉으셔야 되겠어요, 천상. 여기 그냥 주저앉아. 네. 불공정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징계 사유라면 회원의 입을 막겠다는 거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명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재명! 야, 도대체 왜 저렇게 때를 쓰시는 겁니까?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성남 FC 요새 잘 나가죠. 여러분은 보니까 축구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3위 하고 있어요. 3위 리그 3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원래 12등이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3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날 사실은 심판을 엉터리 한 게 맞아요. 최종 결론이 났어요. 우리 편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안 줬고 저쪽에 페널티가 아닌데 줬고 그래서 1대0으로 우리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 보고 그 축구협회 부회장 하는 허정무한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걸 또 누가 찍어놨네.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니 뭐 자기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길래 내가 보여줬죠. 봐라 저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 보여줘 봐라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입장 곤란해서 쩝쩝쩝 하시잖아요. 결국은 다 이제 심판을 징계를 했는데 작년에도 뭐 축구 제가 왜 했냐면 사실은 뭐 시에서 예산 투자하는 게 잘 되면 좋겠지만 이 공정한 시스템이 가지는 효율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축구단을 인수했거든요.
축구나 이런 데 사실은 되게 부패적 요소가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사실은 잠재력이 많이 깎아먹고 있거든요. 잠재력을. 그래서 좀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면 얼마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려고 제가 축구단을 인수했어요. 선수들하고 너무 잘하고 있죠. 다 놀래잖아요. 이걸 통해 제가 축구 뭐 1등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남에서 하니까 잘 된다. 이거 하나 보여주는 거 하나 하고, 이재명은 다른 얘기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정한 시스템이 특별한 환경 변화 없이도 엄청나게 사회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죠. 계속 잘못된 데는 문제를 찾아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크게 변화할 수 있게. 그래서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드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본인이 설명할 시간을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스태프들한테 제가 지금 당했다는 느낌을 자꾸 받고 있는데 좀만 더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번 수사로 나라 망치는 종북머리 끝내고 싶습니다. 만약에 청소 용역준 성남시가 문제여서 시장을 조사해야 된다면은 그 회사에 수년 동안 2억대 가까이 현금 지원하고 있는 중앙정부, 그 중앙정부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여기 쓰인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진짜 종북 아닙니까? 저를 정신병이라 취급하지 마세요. 이게 종북이라고 하는 게 이 종북보다 더 나쁜 게 종북몰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북은 정신병에 가까울 수도 있다. 예?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극소수일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기분 나빠요. 나보고 종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종북은 아니다. 반국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말로 험하게 한 반역, 반국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닌데 너 반국가 행위자지, 너 반역자지, 예? 매국노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나쁜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건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 국가 안보라고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살아남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재난, 질병, 전쟁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메르스 이런 거 생기면 정말 돈벌이 생각하지 말고 막아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진짜 집단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전쟁보다도 더 많이 죽은 게 질병이래요. 집단 감염병. 이런 데 돈 안 쓰잖아요. 근데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침략으로부터, 침범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가치인데, 문제는 이 중요하니까 악용하는 거예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문제 지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이번에도 제가 목함지뢰 얘기는 한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목함지뢰 가짜라고 얘기했다고 막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쫙 훑어가지고 한번 싹 걸어줄 거예요. 내가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 시작했죠. 이재명이 그런 황당한 주장을 했다. 종북몰이를 시작한 거죠. 사실 좀 별로 억울하게 생각 안 하죠. 사실 유도한 측면도 없지 않으니까. 제가 그 뒤에다 써놨죠. 진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적국에다가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한 놈들.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증폭시켜서 군사적 위기를 초래하는 자들. 이 자들이 진짜 종북이다. 이 자들이 진짜 반국가 행위자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성질 났던가 봐요. 제가 그 얘기하면 내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찬스가 오겠죠. 아까 저것처럼. 청소 용역회사에 내가 일거리를 준 게 종북이라면 그 회사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서 국가 보조금 몇 년 동안 주고 있는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드는 중이니까. 우리는 꼬리를 잡고 있어요. 화나신 것 같아.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몸통이 되시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겠죠? 네, 뭐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몸통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몸통이 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몸통이 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울 테고요. 네. 혹시 몸통을 실제로 하게 될 기회가 생기면 전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할 거거든요.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이든 예를 들면 시의원이든 아니, 대통령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됐어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성장하신다면 다시 만나요. 아니, 대통령 되면 전국적인 무상 산후조리원 하실 겁니까?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그 전에 작사를 좀 내야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재명. 작살이 뭡니까? 제가 좀 우아한 표현을 찾아봤는데요. 없더라고요. 우아하게 하면 좋은데 말이 너무 길어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작살이더라고요. 작살 낸다는 거죠? 작살을 내야죠. 누구를이 아니라 전 정해놨죠. 소위 이제 친일, 독재, 부패.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정리 안 하니까요. 정의가 없어요. 그냥 힘센 게 정의예요. 돈 많은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회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독립했습니까? 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독립한 국가가 많죠. 새로 만든 신생 국가들. 우린 신생 국가가 아니잖아요. 헌법에도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재헌 헌법에도 나와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천절도 있잖아요. 나라가 개국한 날. 근데 왜 건국절을 왜 만들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장은 다양한데, 최소한 8월 15일은 아니죠. 8월 15일은 광복한 날이죠. 다시 국권을 회복한 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을 뻔뻔스럽게 하는 사회. 이게 뭐냐면, 일제에 부역하고, 거기서부터 혜택받아서, 예를 들면, 적산,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거 불화받아가지고 재벌되고, 그래서 이 사회 주류가 되고 기득권이 되고, 이거 아직도 정리 못하니까 잘났다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교과서까지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이런 거 한번 정리해야 되고요. 그 후에 있었던 이 독재, 그냥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지배자를 위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평함이 사라졌어요. 이게 공정해야 사람들이 나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야 그 나라도 발전하는 건데, 이 사회 구성원들이 기회를 다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그럼 맨날 로또나 사고 있는 거죠. 이게 나라가 이게 발전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안 놔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소위 통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한 번은 청산하고 반성하고 넘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부패 문제죠. 이게 훔치는 게 능사예요. 잘 훔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은 정리해서 정말 투명한 환경, 공정한 질서, 이런 게 한 번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냐. 싹 정리 한번 하고. 그래서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작사를 한번 내자. 작사를 한번 내자. 친일과 독재와 부패를 작살내겠다. 청산하자. 이재명의 어록을 준비를 했다는데 지금 틀 수 있나요? 지금 틀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본인이 한번 읽어줘보세요. 변희재 씨, 분당도 5%가량 이기고 있으니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법정과 경찰 조사 준비나 잘 하시오. 자, 다음 거요. 이거는 뭐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 세 번째 뒷받침 자료, 양후공제회, 온 국민 알 때까지 알퇴해 주세요. 네. 저거 뭐예요? 이거 페이스북 그린 모양인데, 변희재 씨 기소됐다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시. 변희재 씨, 커트컬 차고 콩알 모으기 신공이 뭡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콩알 모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방은 없다. 작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 네. 콩알이잖아요, 그죠? 우리 콩알을 모아서 세상을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말고 많죠? 많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게 더 좋은 게 많을 텐데.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왜 좋은 거 많은데 왜 저걸 올려했는지? 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뭐 맨날 보는 사이인데요. 이제 그만하죠. 우리 질문 한 번 더. 아니, 할 거 많아요, 아직. 뭘 그리 많아요? 아니, 아까 근데 왜 트윗으로 질문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거 취합 안 됐어요? 그것들로 띄워주는 거죠? 뭡니까, 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는 뭐 안 물어봐도 알 것 같고, 예. 정부. 자,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럽니다. 전투형 노무현. 요새 저 말이 좀 많아졌던데요.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유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긴 합니다. 영광이긴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아쉽게 생각하는 측면을 아마 누군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참 좋은 뜻을 가진 분이었고, 잘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자기처럼 생각했다. 선의로 대하면 선의로 받아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결국은 당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노무현처럼 되는데 전투형 좀 이렇게 싸워서 뭐 하나 이런 좀 그 뭐라 소망이랄까 머리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거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거죠. 관심 갖고 말하고 전하고. 옛날에요. 제가 80년에 대학을 갔는데 82학번입니다. 제가 그 전에는 공장 생활을 했는데 성남에서 제가 1배였거든요. 제가 1배였습니다. 무슨 1배였냐면 요즘 1배가 하는 얘기가 똑같이 했어요. 광주 사태는 북한군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경찰과 군인을 쏴 죽인 사건이다. 이게 나쁜 놈들이다. 라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방송 뭐 신문 나온 게 다 그거였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대학 가서 바뀌었죠. 아닌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 뭐 신문 방송에서 나오냐? 전혀 안 나왔죠. 대자보, 유인물, 특히 유인물. 이거를 당시에 이거 알리면 바로 잡아가잖아요. 잡아가 다 구속되는데. 이걸 100장, 200장을 길에 뿌리려고 몇 날 며칠 구석대기 숨어가지고 몰래 철필로 긁어가지고 등사해가지고 직원 몰래 건물 옥상에 가서 삭 한번 뿌리고 잡혀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가면 막 1년씩 실형 살았는데 그거를 그럼 다 집냐? 이거 다 밑에 사법형사 다 집어가 버리죠. 근데 그 중에 서너 장, 몇십 장이 살아남아가지고 그게 온 동네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수의 군인들이 소위 한번 재밌게 살아보자고 억울한 사람들은 마구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개머리판으로 때려 죽인 사건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폭도라고 그 억울한 피해자를 세월호 유가족들 보고 시체팔이 장사꾼이라고 하듯이 그 사람들 폭도로 몰았잖아요.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그 몇 장의 유인물로. 근데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유인물 한 장 뿌리면 이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몇십 장 뿌려보려고 징역 1년씩 실형을 감수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팔로우 한 명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틱 누르면 유인물이 한 장 탁 날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걸 내가 친구 10,000명 만들었다.
보든 안 보든 그 사람 앞에다가 유인물을 만장을 던져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유인물을, 내 주장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바뀌겠죠, 그죠? 이 좋은 수단을 우리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유인물 수백만 장도 뿌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참여, 작은 행동, 이게 세상을 진짜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목숨 걸고 해요. 트위터, 페이스북이니, 카카오 스토리. 여러분들 아까 누가 그거 의심하던데, 제가 그 쪽지 오면 답글 제가 직접 다 답니다. 좋아요 제가 다 눌러요.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욕하면 성질나가 지우기도 해요. 제가 일일이 이걸 합니다. 답글 달고 리트윗하고 막. 근데 이거 왜 하냐? 투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제 글을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씩 모여서 약간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행동해 주니까 아마 지금 본 사람 놀랄 거예요. 이게 2시간이 돼도 안 가요, 집에. 예? 뭐 12시에 온 사람도 있어요. 이 열정들이 저는 세상을 바꾸는 큰 원천이 될 거라고 믿죠. 예. 작은 거. 자, 그러면 뒤에 요걸 좀 가볍게 하는 코너니까 가볍게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들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고민은 시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큰애가 자랄수록, 저는 자라서 이 나라를 버리고 딴 나라 가서 귀화해서 살겠다. 나는 이 나라가 싫다. 자라는 세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또 리더로서 그래서 시장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이분이 5년 동안 작살내게 하면 되죠, 뭐. 예. 제가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저도 이제 애들이 대학 다니고 이제 군대 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실 봐도 깝깝하거든요. 근데 지금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기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정리야 절대적인 기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누군가 독점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독점된 이 구조를 좀 깨고 좀 많은 다수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가 된다면은 저는 희망은 다시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외국 나가고 싶다. 저한테 쪽지 진짜 많이 옵니다. 나 가야 되겠다 도저히. 이런 사람도 가끔 있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 한번 믿고 한번 같이 견뎌보겠다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진짜 가슴 아프죠.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도 좀 답답하지만 제가 어떻게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엄혹한 독재도 다 깨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패배감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해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고 그 기회에 나눌 수 있어요. 나누면 희망은 생깁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충남 아산에서 온 이재윤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시장님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지난번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싸움할 때 그때 오셨을 때 저랑 악수했는데 TV에서 끌었더라고요.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에 끌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진보 보수는 따르면 제가 진보주의자라고 자청하는데 우리나라 역대 진짜 정통 보수주의자라는 분을 제가 네 분을 존경을 합니다. 그분이 첫 번째가 김구 선생님, 두 번째가 장준하 선생님, 세 번째가 김대중 선생님, 네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 제가 페북이나 이 카페트에다가 차기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올리는데 우리 카페트 식구들과 함께
그 진짜 정통 보수 네 분 옆에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뭐 그분하고 같이 비교해서 같이 설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분의 그 뜻을 이해해요. 그냥 상식적인 세상, 공평한 세상, 합리적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원칙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바래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뭔가 많이 변화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 사실 이게 보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은 사실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불법, 부패, 부정, 온갖 나쁜 짓거리 있는 거 다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이름을 가진 쓰레기들입니다. 저는 이게 언젠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인 거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원칙과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어떻게 진보입니까? 근데 여기에 사실은 큰 함정이 숨어져 있죠. 그 함정이 뭐냐면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그 집단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우아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의 집단이구나.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게 옳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를 논쟁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보수와 진보죠. 근데 사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주 비정상 집단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럼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냐?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다 진보라는 이름을 씌워 놓으니까요. 빨갱이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옆에 빨간색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보, 빨갱이, 북한, 종북 연결하기 쉽죠. 그래서 저는 이 구도를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가 유리한 구도였을 때가 됐죠. 민주 대 반민주.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근데 지금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에서는 소위 진보라는 곳은 끊임없이 종북이니 좌편향이니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보수라는 이름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보수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요. 이 비정상적인 구도를 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보 아니다. 정상적 사회를 말하는 정통적 의미의 보수다. 제가 맨날 우기죠. 그 말씀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옆 경기도 광주에서 온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솔직히 저는 친일이라는 말도 미화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일이 아니라 민족 반역자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우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지지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세력이 소위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나 그런 이제 세력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보다 지금 더욱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하실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왜 그들이 그런 불합리한 집단의 불합리한 주장에 동조할까? 진짜 어려운 주제죠. 실제로 어떤 특정한 정책으로부터 피해받는 집단이 그 잘못된 자기한테 불리한 정책을 취하는 집단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왜 그럴까? 끊임없는 교육 결과죠. 끊임없는 선정과 교육의 결과입니다. 막 나한테 불리한 노동 유연화 정책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나도 점점점 비정규직되고 비정규직 중에서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그 정책을 추진하는 집단들이 평소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가? 그러다가 갑자기 북한 얘기만 하면 팍 죽는 거죠. 역시 안보는, 역시 경제는 이러면서 뭐 찍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걸 이겨야죠. 슬퍼한다고 되나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해야죠. 끊임없이 설득해야죠. 그렇다고 결론만 가지고 됩니까? 끊임없이 정보를 줘야죠. 사람들은 나 지지해줘 이렇게 말한다고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쳤어요, 지지하게? 누구 좋으라고? 진짜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줘야죠. 사람들이 이 축적된 정보, 수십 년 쌓인 이 정보에 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지 마지막 한 개 추가되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쌓여있죠. 이거를 우리가 바꿔줘. 체계적으로 천천히 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근데 사회자님 제 월권 하나 해도 됩니까? 네, 뭐. 저 옆에 저 초등학생 같은데 제 친구가 꼭 질문하겠다고 난리인데. 받으실래요? 아니 뭐 저는 괜찮습니다만. 네. 질문? 네. 일어서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방문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오세요. 시장실로 따로 한번 오세요. 방문 열어주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비서? 네, 비서 같은. 비서 되고 싶어요? 이재명 시장 좋아요? 네. 왜 좋아요? 엄마가 멋있어요. 멋있어요. 엄마 멋있어요. 멋있어요. 엄마가 좋다 그래서? 엄마가 좋고 저도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뭐 있어요? 네. 잘생겼어? 네. 저희가 왜 그 행사 들어올 때 여러분들 왜 이재명 시장이 연상되는 색깔 이렇게 표시해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이 색깔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비슷하네요. 이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짐작컨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짐작컨대 빨강색이 제일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빨강색이 별로 안 많습니다. 빨강색이요. 여기 연녹색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연두색. 연두색. 네. 제일 많습니다. 156분.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2등이 노란색. 이게 노란색이죠. 노란색, 114분입니다. 제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은 어때요? 근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저는 사실 이 연두색, 연녹색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마쳤는데 그 시골이 옛날에 차도 못 다니고 지금도 저녁 때 버스 왔다 아침에 나가는 게 다예요. 아주 산골인데 저희가 이제 그 시골길을 이렇게 다니면 배고프잖아요. 온갖 걸 다 먹고 안 죽는 건 다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걸로 구별해요. 나중에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 봄에 잎이 이렇게 딱 새롭게 나올 때 있잖아요. 새롭게 나올 때 그 색깔. 완전히 푸르러지기 전에. 그때 딱 이 색깔인데, 제가 이 색깔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리고 요 색깔이 날 때가 바람이 정말로 예쁠 때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람이 정말 향기로울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희망스럽기도 하지 않나요? 예. 새로 자라나는 새싹 느낌. 실제로 좋아하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맞추신 거니까. 전 놀랐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애칭, 이재명 시장 애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받아봤는데요. 몇 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싸움딱. 싸움꾼, 싸움딱. 이런 게 있네요. 나는 은근히 내생남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건 안 나오네? 없네요. 슈퍼맨이 2번이나 있고요. 갓재명. 갓재명. 멋있다. 갓재명이 저 축구 팬들 사이에 많습니다. 갓재명. 어벤져스. 대통령. 불도저도 있네요. 불도저 시장 불도저 2번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사, 개척자, 일벌레 그런 게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제일 많이 나온 게 대통령이네요. 차기 대통령.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요즘 뭉뚱그려서 보면 정치인들 행사 얼마 전에도 무슨 북콘서트 가고 이런 행사에 많이 요즘 불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진짜 남녀노소,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공직자는 참 행복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안 가고 자리 지키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신데,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좋으시죠? 훌륭하죠? 대신에, 그런데 박수만 치지 마시고요. 혼낼 때는 혼내셔야 되고요. 나무랄 때는 나무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크게 키우려면 칭찬만 하면 안 됩니다. 선소리 많이 해주셔야 무럭무럭 온갖 풍상도 이겨내는 그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되 더불어 쓴소리, 비판도 많이 해주시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비판이면 잘 들을 겁니다. 저쪽에 쓰레기들이 하는 비판은 안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비판을 열심히 들을 테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좋은 수확 있기를,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저도 기원하겠고요. 장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이재명 시장 마무리 발언은 들어야 되겠죠?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 이 험한 길을 갈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제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한 내가 해야 될 일, 또 해야 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치 안 한다. 정치를 하는 한 끊임없이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 대신에 저항이 정말 심하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먼 길에서 와주신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동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하는 거죠.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 출세시키자 이거 아니죠. 우리가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꽃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줄기의 역할을, 가지의 역할을, 잎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그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 꽃으로 나타나죠. 제가 그 꽃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래서 더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제가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희망은 있구나. 우리 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 만들어 살아야 되겠다고 확신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야말로 함께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곧 저고 제가 곧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큰절로 인사드릴게요. 감사의 뜻으로. 예, 큰절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저도 득담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과 도움결의해서 잘 버티시면 제가 적벽대전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몇 개까지 와주신 분들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큰 절도 받으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